그거 먹고 떨어져! 남편이 비웃으며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위자료라며 내민 건 경기도 외곽산 중턱 돌밭 200평이었어요. 거기 돌밖에 없어.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사. 평생 가지고 있어봐. 내 인생처럼 쓸모없을 테니까. 남편의 차갑게 웃는 얼굴이 이명숙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쓰레기 땅 한 조각이라니요. 그런데 석 달 후 한겨울, 그 버려진 땅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명숙 씨가 눈 덮인 땅에 손을 대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땅을 파자 뜨거운 물이 콸콸콸 솟구쳤습니다. 온천수다.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엔 수십억 원짜리 천연 온천이 숨어 있었죠. 과연 이명숙 씨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기운 가득 담아 보내겠습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결혼 30년 두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이명숙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남편의 말투는 마치 다 끝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그제야 눈치챘어요.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직장 후배라는 어리고 여우 같은 여자였죠. 명숙 씨가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수십 장이나 저장되어 있었어요. 여행 사진, 식당 사진, 심지어 함께 자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명숙 씨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애들은 다 컸잖아.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요? 당신 인생이지. 나는 30년을 당신 시중 들며 살았어요.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위자료 줄게. 명숙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 뒷바라지하고 애들 낳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인생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라니요. 며칠 후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동행했어요. 위자료는 줄게. 그 대신 현금은 없으니까 내가 물려받은 땅 하나 줄게. 명숙 씨는 기가 막혔지만 혼자 남은 노후를 생각하면 뭐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땅 한번 가보고 결정하세요. 제가 등기부등본이랑 위성사진 확인해 봤는데 솔직히 값어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경기도 외곽산 중턱이고 도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200평짜리 나대지예요. 하지만 명숙 씨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도 팔아치우고 예금도 모두 인출해버렸어요. 남은 건 그 땅뿐이었죠.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땅? 하하. 그거 먹고 떨어져. 거기 돌밖에 없어.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사. 평생 가지고 있어봐. 내 인생처럼 쓸모없을 테니까. 명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은 변호사와 함께 낄낄대며 웃었어요. 명숙 씨는 눈물을 참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던 날 명숙 씨는 서류 한 장을 받았어요. 경기도 외곽산 중턱 200평짜리 나대지. 그게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였습니다. 엄마, 그 땅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딸이 위로했지만 명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요.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명숙이가 호구당한 거야. 그 땅은 돌밭이라 농사도 안 된다던데. 팔려고 해도 안 팔릴걸? 30년을 헌신했는데 고작 쓰레기 땅 한 조각이라니 참 기가 막히네. 명숙 씨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30년의 세월이 돌멩이밭 한 조각으로 끝났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게 된 작은 투룸 월세집은 좁고 축축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나마 딸이 직장을 다녀서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명숙 씨는 곧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50대 후반 경력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이었나?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수북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4시까지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죠. 명숙 씨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어요. 경기도 어디쯤인가 지도 앱으로 찾아봤지만 너무 외진 곳이라 위성사진조차 흐릿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명숙 씨는 한숨을 쉬며 등기부등본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아침 명숙 씨는 딸에게 말했어요. 나 그 땅 한번 가보려고. 엄마, 괜찮아?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가볼게. 명숙 씨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버려진 땅을, 버려진 자신의 인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혼 일주일 후 명숙 씨는 그 땅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간단히 김밥 하나를 사들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로 또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보였고 점점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아줌마, 여기 이 동네 처음이세요? 마을버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저 땅 좀 보러 왔어요. 아, 땅이요? 여기 땅 싸긴 한데 워낙 외진 곳이라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도 공기는 좋죠. 기사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비탈을 올라가는 좁은 길은 포장도 제대로 안 된 비포장도로였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명숙 씨의 가슴도 함께 덜컹거렸어요. 마을버스에서 내려 또 10분을 걸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원을 확인하며 땅을 찾았어요. 주소는 맞는데 보이는 건 잡초뿐이었습니다. 키 높이까지 자란 억새풀과 칡넝쿨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어요. 명숙 씨는 풀을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땅 곳곳에 깨진 벽돌, 녹슨 철근, 타다 남은 나무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법 쓰레기를 버린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 화분, 찢어진 비닐, 부서진 스티로폼까지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었죠. 명숙 씨는 쪼그리고 앉아 땅을 만져봤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돌멩이뿐이었어요. 흙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명숙 씨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산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5월인데도 산속은 쌀쌀했습니다. 명숙 씨는 무릎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죠. 그때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요. 아줌마, 여긴 왜 왔어요? 이 근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이 땅 주인인데요. 어머, 이 땅을요? 이 땅은 30년 넘게 주인도 안 오고 그냥 방치된 곳이에요. 여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저 위에 작은 샘터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겨울엔 얼어붙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땅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여기 주인이 집을 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땅이 워낙 척박하고 도로도 좁고 해서 포기했죠. 그 뒤로는 아무도 안 왔어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랬죠.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명숙 씨는 더 막막했습니다. 이 땅을 팔아야 하는데 누가 이런 땅을 사겠어요. 명숙 씨는 그냥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안쓰럽다는 듯 명숙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줌마, 울지 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이 동네 경로당이라도 들러요. 우리 할머니들이 밥이라도 한 끼 줄 테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명숙 씨는 그날 해질 무렵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산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은 다들 자기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평범한 저녁밥을 먹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땅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200평이면 꽤 넓은 땅인데 쓸모가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발로 돌멩이를 툭툭 차며 걸었어요. 그때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녹슨 철제 말뚝이었죠. 누군가 경계를 표시하려고 박았던 것 같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명숙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숙 씨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땅은 어땠어? 응, 그냥 쓰레기밭이더라.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자야지. 명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버려진 땅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 한 달 후 명숙 씨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시급 9,5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빠듯했지만 50대 중반에 집안일만 했던 주부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첫 출근 날 명숙 씨는 파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예뻤는데 지금은 지쳐 보이는 중년 여자일 뿐이었어요. 명숙 씨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새 물건을 진열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새벽 2시쯤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래 서 있으니 다리도 퉁퉁 붓고 발바닥이 저려왔죠. 아줌마, 담배 한 갑. 취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숙 씨는 웃으며 담배를 건넸어요. 5,500원입니다. 에이, 비싸. 요즘 담배값이 왜 이래. 취객은 투덜거리며 돈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명숙 씨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워 계산대에 넣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딸은 벌써 출근한 후였고
명숙 씨는 혼자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그러다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려다 오후까지 자버리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는 편의점 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낮 시간에 식당 설거지 알바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근무였죠. 명숙 씨는 이제 낮에 3시간 일하고 저녁에 잠깐 쉬었다가 밤에 또 8시간 일했습니다. 하루에 제대로 자는 시간은 4시간도 안 됐어요. 식당 설거지는 편의점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어요. 명숙 씨는 고무장갑을 껴도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괜찮냐고 물었지만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의 허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명숙 씨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죠.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물건 박스를 나르다가 명숙 씨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리에서 뭔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명숙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에 손님이 없었고 명숙 씨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죠. 아이고 어떡하지. 명숙 씨는 간신히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명숙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안한데 엄마가 허리를 좀 다쳤어. 혹시 일찍 와줄 수 있어? 엄마, 지금 어디야? 편의점이야? 응, 괜찮아. 그냥 좀 아파서. 딸은 부랴부랴 편의점으로 달려왔습니다. 새벽 4시였는데도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딸은 명숙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돼. 지금 당장?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서 좀 쉬면 돼. 엄마, 이러다 큰일 나. 딸은 울먹이며 명숙 씨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네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해요. 선생님, 그런데 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명숙 씨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무리하시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명숙 씨는 그날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병원비가 15만 원이 나왔어요. 명숙 씨는 카드를 긁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내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니야. 너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잖아. 엄마 건강이 먼저야. 제발 좀 쉬어. 명숙 씨는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대 딸이 엄마 걱정을 하고 있다니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명숙 씨는 결국 편의점과 식당 일을 모두 그만뒀습니다. 한 달간 집에서 쉬었죠. 한 달 동안 명숙 씨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허리는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일을 하지 않으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딸의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죠. 명숙 씨는 다시 그 버려진 땅을 떠올렸습니다. 그 땅이라도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숙 씨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땅을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문의는 단 한 건도 오지 않았어요. 명숙 씨는 직접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제가 경기도 쪽에 땅이 하나 있는데요. 팔 수 있을까요? 어디쯤이신데요?
명숙 씨가 주소를 말하자 부동산 중개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요? 거기 제가 아는데 솔직히 팔기 힘들어요. 길도 안 좋고 산 중턱이라 개발도 안 되고 그냥 놀려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내놔주실 수 없나요? 내놓는 건 할 수 있는데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씨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버려진 땅, 버려진 인생. 명숙 씨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명숙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허리 괜찮아? 응, 많이 나았어. 이제 슬슬 일 찾아봐야지. 엄마,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엄마 이렇게 놀고만 있을 수 없잖아. 명숙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허리가 나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명숙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조금 나아진 명숙 씨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어떤 일을 해도 불안했어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숙 씨는 다시 그 땅을 떠올렸습니다. 그 땅만 팔 수 있다면 적어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텐데요. 명숙 씨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비슷한 지역의 땅값을 알아봤어요. 200평이면 싸게는 1,000만 원, 비싸면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만 받아도 1년은 버틸 수 있는데 명숙 씨는 희망을 품고 동네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주소를 듣더니 바로 거절했어요. 거기요? 거기는 저희가 안 합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손님 찾기 힘들어요. 두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거기 저도 아는데요. 솔직히 매물로 내놔도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도로가 좁아서 차도 못 들어가고 전기랑 상하수도도 안 돼 있잖아요. 명숙 씨는 세 번째, 네 번째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명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명숙 씨는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크다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땅 좀 팔고 싶은데요. 명숙 씨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 여기요. 저도 이 동네는 잘 아는데 여긴 팔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내놔주실 수는 없나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명숙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아줌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첫째, 도로 접근성이 엉망이에요. 차가 못 들어가요. 둘째, 전기랑 수도가 안 돼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죠. 셋째, 땅이 척박해서 농사도 안 돼요. 누가 이런 땅을 사겠어요? 중개인의 말을 들으며 명숙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싸게 내놓으면 살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평당 5만 원씩만 받아도 되는데. 평당 5만 원이요? 그렇게 해도 1,000만 원인데 그 돈 주고 저런 땅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놀려두세요. 아줌마. 중개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팔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몇십 년 기다리면
그 동네가 개발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주 싸게 평당 10,000원 정도로 내놓으면 혹시 땅 투자하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2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200만 원이요? 명숙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고작 200만 원이라니요. 명숙 씨는 고개를 숙이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 씨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명숙 씨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명숙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정말 끝인가 봐. 명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요. 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명숙 씨는 혼자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등기부등본을 보며 명숙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명숙 씨는 다시 그 땅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뭔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잡초만 무성했어요. 명숙 씨는 이번에는 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면 어떨까 싶어 플라스틱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깨진 벽돌, 녹슨 철근, 비닐 조각들을 주워 봉투에 넣었습니다.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주웠더니 봉투가 5개나 찼어요. 휴, 이 정도는 치웠네. 명숙 씨는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돌멩이 투성이었어요. 명숙 씨는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져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흙이었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명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흙이 너무 척박했어요. 집을 지으려 해도 돈이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놀려두자니 억울했습니다. 그때 아까 봤던 동네 할머니가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명숙 씨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또 왔네? 쓰레기 치우고 있었어요? 네, 그냥 정리나 좀 하려고요. 땅 팔려고요? 네, 그런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거예요. 이 동네 땅은 다 그래요. 워낙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안 와요. 옛날엔 그래도 사람이 좀 살았는데 다들 도시로 떠나버렸죠. 할머니, 혹시 이 땅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글쎄요. 밭으로 만들기엔 돌이 너무 많고 그냥 나무나 심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놀려두든지. 나무요? 네, 밤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거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볼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명숙 씨는 더 막막해졌습니다. 몇 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명숙 씨는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숙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땅은 팔 수가 없는 건가? 집에 돌아온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서울 아파트 값이 몇억 원씩 올랐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그날 밤 명숙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땅도 못 팔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딸한테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나? 명숙 씨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명숙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쳤습니다.
명숙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제발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명숙 씨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명숙 씨는 결국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닷새 일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일이었지만 월급은 70만 원밖에 안 됐죠. 그나마 딸이 월급을 보태줘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명숙 씨는 그 땅을 포기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으니까요. 등기부등본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12월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였어요. 그 땅에 대한 세금이 나온 거였죠. 금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명숙 씨는 황당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다니요. 명숙 씨는 딸에게 말했어요. 이 땅 그냥 포기할까? 세금까지 내야 하는데. 엄마, 그래도 엄마 재산인데 포기하면 안 되지. 나중에라도 팔 수 있을지 모르잖아. 딸의 말에 명숙 씨는 결국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명숙 씨는 문득 그 땅이 궁금해졌습니다. 겨울에는 어떤 모습일까? 명숙 씨는 주말을 이용해 다시 그 땅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12월 중순, 날씨는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명숙 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창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마을 버스에서 내렸을 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추워. 명숙 씨는 목도리를 더 꽁꽁 싸매고 그 땅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어요. 10분을 걷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명숙 씨는 숨이 턱까지 찼어요. 땅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잡초들은 모두 시들어 있었고 하얀 눈만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명숙 씨는 눈 위를 걸으며 땅을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눈 덮이니까 좀 깨끗해 보이네. 명숙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땅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어요. 명숙 씨는 쪼그리고 앉아 눈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전히 돌멩이가 박혀 있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이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땅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명숙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땅 한쪽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유독 그 부분만 눈이 없었어요. 왜 여기만 눈이 녹았지? 명숙 씨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땅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끓는 것처럼 하얀 김이 솔솔 피어올랐죠. 이게 뭐야? 명숙 씨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순간 놀라서 손을 떼었어요. 땅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웠어요. 어떻게 땅이 이렇게 뜨거울 수가? 명숙 씨는 다시 조심스럽게 손을 갖다 댔습니다. 확실했어요. 땅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황급히 주변 눈을 치웠어요. 그러자 더 넓은 면적에서 김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명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겨울인데 땅에서 김이 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땅 밑에서 불이라도 난 건 아닐까요? 명숙 씨는 겁이 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명숙 씨는 손전등을 켜고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폈어요.
김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명숙 씨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경로당이 보였어요. 아까 봤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명숙 씨는 경로당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 세 분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중 명숙 씨가 아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이 추운 날 왜 왔어요? 할머니,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제 땅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 명숙 씨는 땅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어요. 김이 올라온다고? 어머, 혹시 그거?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줌마, 그거 혹시 온천 아닐까? 온천이요? 명숙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옛날에 이 동네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저위 산 중턱에 온천이 난다고. 그래서 옛날에 누가 파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포기했다던가.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 위에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겨울에 가보면 김이 올라온다고. 명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천이라니 설마 그럴 리가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구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지질 조사 같은 거 할 수 있대요. 정말 온천이면 대박이에요. 할머니들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경로당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온천이라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없이. 응, 그 땅 좀 다녀왔어. 땅을? 이 추운 날에? 명숙 씨는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땅에서 김이 올라온 것, 할머니들이 온천이라고 말한 것까지요. 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온천이요? 진짜? 나도 잘 모르겠어. 내일 구청에 가서 물어봐야겠어. 엄마, 진짜 온천이면 대박 아니에요? 그럴까? 근데 혹시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해? 명숙 씨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명숙 씨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혹시 모를 희망 때문이었죠. 새벽 4시 명숙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으로 온천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천연 온천이 나오면 땅값이 몇억 원은 한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온천이었으면 좋겠다. 명숙 씨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어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명숙 씨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민원실 앞에 도착했어요. 밤새 잠을 설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마음만은 두근거렸어요. 명숙 씨는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땅에 대해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접수 담당 직원이 안내해 준 곳은 환경과 사무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환경과로 올라가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공무원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제가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겨울에 김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온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무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어디 땅인데요? 명숙 씨가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자 공무원은 컴퓨터로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아, 여기요. 산 중턱이네요. 온천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지질 조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기본 조사만 해도 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500만 원이요? 명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은 명숙 씨의 표정을 보고 덧붙였어요. 아니면 간이 조사도 있어요. 이건 100만 원 정도인데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그래도 온천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이요.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명숙 씨가 망설이자 공무원이 말했어요. 그러시면 일단 무료 현장 확인부터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 쪽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정식 조사를 하셔도 되고요. 정말요? 그거 무료인가요? 네, 민원이니까 무료로 나가드려요. 명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은 일주일 후에 현장 확인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명숙 씨는 감사 인사를 하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명숙 씨는 매일 그 땅 생각만 했어요. 밤에 자다가도 온천 꿈을 꿨습니다. 딸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엄마를 지켜봤죠.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 실망할 수도 있어. 그래, 알아.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드디어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명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구청 담당자와 오전 10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숙 씨는 이번에는 딸과 함께 그 땅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했을 때 구청 차량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공무원 2명이 내려서 땅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가 땅 주인입니다. 명숙 씨가 다가가자 공무원 1명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이명숙 씨? 저희 환경과 김주무관이고요. 이쪽은 지질 전문가이신 이 박사님입니다. 옆에 있던 50대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명숙 씨는 얼떠름한 기분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말씀하신 곳이죠? 네, 저기 저쪽이요. 눈이 녹아있는 부분 보이시죠? 명숙 씨가 가리키자 이 박사님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연 다른 곳은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부분만 눈이 녹아 있었어요. 이 박사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확실히 온도가 높네요. 이 박사님은 가방에서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땅에 온도계를 꽂고 잠시 기다렸어요. 1분 후 온도계를 확인한 이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표면 온도가 섭씨 45도 정도 나오네요. 일반적인 땅 온도가 겨울에 영하에서 영상 10도 사이인 걸 감안하면 이건 분명히 지하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도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온천인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건 시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이 박사님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범위를 측정하고 땅의 경사도를 확인했어요. 1시간 정도 조사한 후 이 박사님이 명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명숙 씨 축하드립니다. 제 경험상 이건 거의 확실히 온천수입니다. 이 지역이 원래 지열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전에도 온천 개발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이요? 그럼 온천이 확실한 거예요? 네, 다만 정식 판정을 받으려면 시추 조사가 필요해요. 땅을 파서 물을 직접 끌어올려 봐야 수질이며 온도며 정확한 걸 알 수 있죠. 공무원 김주무관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시추 조사 비용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깊이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명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 그런 돈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투자자를 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온천 개발 회사들이 이런 땅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회사 몇 군데 연락처 드릴게요. 김주무관이 명함 몇 장을 건넸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구청 차량이 떠난 후 명숙 씨와 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대박이다. 진짜 온천이래. 그러게. 나도 믿기지가 않아. 명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버려진 땅이라고, 쓸모없다고 모두가 비웃었던 그 땅에서 온천이 나왔다니요. 명숙 씨는 주저앉아 땅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명숙 씨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딸도 옆에 앉아 엄마를 안아줬어요.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 다행이다. 명숙 씨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 슬픔,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명숙 씨는 김주무관이 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온천개발회사, 관광개발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명함만 5장이었어요.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명숙 씨는 명함을 가방 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근데 시추조사 비용이 1,000만 원이나 한대. 어떻게? 투자자를 찾아봐야지. 김주무관님이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관심 있을 거래. 그럼 엄마가 땅 주인이니까 계약 조건 잘 따져봐야 해. 나중에 불리하면 안 되잖아. 그래, 알아. 변호사 상담도 받아봐야겠다. 명숙 씨는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의미의 복잡함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일찍 일어나 명함에 적힌 회사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을 들어주더니 담당자가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회사는 바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천이요? 어디쯤인가요? 명숙 씨가 주소를 말하자 상대방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거기 원래 온천 가능성 높은 곳이에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일주일 사이에 3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명숙 씨는 각 회사와 날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온 회사는 대형 관광 개발 회사였습니다. 담당 이사가 직접 왔어요. 현장을 확인한 이사는 바로 시추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시추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습니다. 대신 온천이 확인되면 이 땅을 저희에게 팔아주시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을 하시죠. 얼마에 사시려고요? 시추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명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원? 10억 원? 쓸모없다던 그 땅이 그렇게 비싸다니요. 두 번째로 온 회사는 더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수질이 좋고 양이 풍부하면 20억 원도 가능합니다. 이 땅 위치가 좋아요.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올 수 있고 주변의 관광지도 개발 가능하거든요. 명숙 씨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20억 원이라니요.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어요. 세 번째 회사는 조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땅을 파시지 말고 저희랑 공동 사업을 하시죠. 저희가 투자해서 온천 리조트를 짓고 이명숙 씨는 땅 주인으로서 지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럼 평생 수익이 나올 거예요. 명숙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땅을 팔까 아니면 공동 사업을 할까? 딸과 상의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결국 명숙 씨는 일단 시추 조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거든요. 시추 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일 후였어요. 명숙 씨는 그 2주일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시추 조사 당일 명숙 씨는 새벽부터 그 땅으로 향했습니다. 딸도 함께 갔어요. 현장에는 이미 시추 장비를 실은 트럭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관광개발회사 직원들과 지질 전문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명숙 씨 오셨네요. 오늘 한 50m 정도 파볼 겁니다.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요. 담당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명숙 씨는 긴장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계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굉음이 산 전체에 울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발 온천수가 나오길 명숙 씨는 속으로 기도했죠. 3시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계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어요.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나왔다. 온천수다. 전문가들이 소리쳤습니다. 명숙 씨는 일어나 달려갔어요. 파이프에서 쏟아지는 물을 보며 명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온천이구나. 딸도 엄마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담당 이사가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명숙 씨. 수질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온도가 섭씨 65도 정도 나옵니다. 천연 온천으로 손색이 없어요. 수질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온천수의 성분이 우수하고 하루 용출량도 충분했습니다. 담당 이사는 바로 정식 계약을 제안했어요. 이명숙 씨, 이 땅 저희가 10억 원에 사겠습니다. 아니면 공동 개발하시면 지분 30% 드릴게요. 명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10억 원도 엄청난 돈이었지만 공동 개발을 하면 평생 수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명숙 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공동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공동 개발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명숙 씨 땅에서 온천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수군거렸어요. 친척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명수가 온천 나왔다며? 축하한다. 예전에 호구당했다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이틀 전 명숙 씨는 집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명숙 씨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 남편은 여인 얼굴로 서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명숙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말이야. 온천 나왔다면서? 축하해. 축하는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명숙 씨는 냉랭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명수가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가세요. 명숙 씨가 돌아서려는데 전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명수가 잠깐만. 부탁이 있어. 부탁이요? 명숙 씨는 전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남편은 주춤거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명수가 제발 부탁이야. 그 땅 내 이름으로 돌려줘. 응? 원래 내 거였잖아. 명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 전 남편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어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요? 그 땅은 위자료로 제대로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도 내 거라고요. 알아. 근데 명수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여자가 날 차버렸어. 회사도 잘렸고 빚도 생겼어. 그 땅만 있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힘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날 버렸을 때 생각 안 나요? 그 땅 먹고 떨어지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처럼 쓸모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명숙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땅 전부는 아니어도 절반만이라도. 절반요? 하하, 웃음내요.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명숙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딸이 나왔어요. 딸은 아빠가 무릎 꿇고 있는 걸 보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아, 딸아. 내가 엄마한테 좀 말해줘. 그 땅 원래 내 거였잖아. 내가 물려받은 거라고.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 땅은 위자료로 정식으로 엄마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제 아빠 거 아니에요. 딸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딸을 쳐다보며 애원했어요. 딸아,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엄마한테 좀 말해줘.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허리 디스크 걸려서 병원 다니면서도 일하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동안 뭐 했어요?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엄마 무시하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명숙 씨는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요. 30년을 바쳤는데 돌밭 한 조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내 인생처럼 쓸모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땅은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는 보물이 숨어 있었어요. 당신이 몰랐던 보물이요. 마치 나처럼요. 전 남편은 고개를 들어 명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명숙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날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땅처럼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 명수가, 이제 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늦었어요. 당신이 버린 땅도, 당신이 버린 사람도 이제 당신 거 아니에요. 명숙 씨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 터벅터벅 걸어갔죠. 명숙 씨는 집안에서 창문 너머로 전 남편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딸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응, 고마워. 명숙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 씨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이틀 후 명숙 씨는 관광개발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명숙 씨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담당 이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명숙 씨.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어요. 개발회사는 바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땅을 정리하고 온천 시설을 짓기 시작했어요. 명숙 씨는 가끔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멋진 온천 리조트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공사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명숙 씨는 계약금으로 받은 5천만 원으로 여유 있게 지냈어요. 슈퍼마켓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허리 치료도 제대로 받았죠. 딸은 엄마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앞으로 온천 리조트에서 수익 나오면 평생 걱정 없을 거예요. 그러게, 꿈만 같아. 명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1년 후 드디어 온천 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힐링 온천 리조트였어요. 명숙 씨의 땅 위에 지어진 아담하면서도 세련된 온천 시설이었습니다. 실내 온천탕, 찜질방, 그리고 작은 숙박 시설까지 갖췄죠. 개장식 날 명숙 씨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딸도 함께였어요. 개발회사 임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까지 모였습니다. 테이프 커팅 순서가 왔을 때 담당 이사가 명숙 씨를 불렀어요. 이명숙 씨, 이리 나오세요.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명숙 씨는 부끄러워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큰 가위를 들고 빨간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명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개장 후 일주일 만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오는 거리라 주말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질이 정말 좋아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손님들의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명숙 씨는 매달 수익 정산서를 받았어요. 지분 30%로 한 달에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내 통장이 맞나? 명숙 씨는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딸도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덩달아 기뻤어요. 엄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 그래야지. 너도 이제 결혼 준비해야지. 엄마, 아직 일러요. 모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숙 씨는 먼저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좁은 월세방에서 벗어나 넓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이사 첫날 명숙 씨는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명숙 씨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씨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명숙 씨는 개발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동네 어르신들 무료 이용의 날로 정하자고요. 개발회사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첫 무료 이용 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명숙 씨가 처음 땅을 찾았을 때 만났던 그 할머니도 있었어요. 아이고 아줌마.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할머니가 명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그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내가 뭘. 아줌마가 복이 있었던 거지. 할머니들은 온천탕에 들어가 한참을 즐겼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겹게 보였어요. 명숙 씨는 할머니들께 간식과 음료수도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를 공짜로 오다니. 복 받을 거야.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머니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명숙 씨는 뿌듯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개장 6개월이 지났을 때 명숙 씨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감사 파티였어요. 개발회사 직원들, 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명숙 씨는 간단한 인사말을 준비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명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명숙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일자리도 없고 허리까지 다쳤죠. 위자료로 받은 땅은 돌밭이라고 모두가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명숙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싶었죠. 버려진 땅처럼 나도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땅은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는 보물이 숨어 있었죠. 마치 저처럼요. 명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버려진 건 땅이 아니었어요. 나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죠. 명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려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온천처럼 귀한 보물이 숨어 있어요.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명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온천이 여러분께 힐링이 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숙 씨는 무대에서 내려와 딸과 포옹했어요. 딸은 엄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딸.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파티가 끝나고 명숙 씨는 혼자 온천 리조트를 걸었습니다. 밤이었지만 조명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어요. 명숙 씨는 온천탕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죠. 정말 고마워. 명숙 씨는 온천수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명숙 씨는 2번째 온천 리조트 개발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로서요. 경험도 생기고 자금도 생겼으니까요. 명숙 씨는 이제 작은 사업가였습니다. 딸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의 결혼 자금도 넉넉히 마련했죠. 엄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내가 고생 많이 했잖아. 엄마야말로요. 모녀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는 다시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온천 리조트가 된 그곳이었죠.
명숙 씨는 첫 번째로 그 땅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잡초 무성하고 쓰레기 널린 버려진 땅. 그때는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온천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행복한 공간이었죠.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변했구나. 명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진 땅이 보물이 되었듯이 버려진 것 같았던 명숙 씨도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명숙 씨는 천천히 온천 리조트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큰 희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가 지고 노을이 졌습니다. 명숙 씨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50대 중반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명숙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명숙 씨는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온천 리조트를 나섰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명숙 씨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던 땅에서 온천이 솟구쳤듯이 버려진 것 같았던 인생에서도 희망은 솟아날 수 있습니다. 명숙 씨는 그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온천수는 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면서요. 명숙 씨의 인생도 그렇게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려진 땅이라고 모두가 비웃었던 그곳에서 천연 온천이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 돌밭 한 조각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수억 원짜리 보물이 숨어 있었죠. 명숙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건 땅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몰랐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버려진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명숙 씨처럼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